네, 안녕하세요. 인생 피어스의 이승환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5월 9일이고요. 현재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. 어제 토요일까지만 해도 그 미세먼지에다가 저기 산이잖아요. 송화가루가 막 너무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뽀였어요. 가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 시가지 전경이 그냥 아예 안 보였어요. 유리창 밖으로 그냥 하였는데 먼지 때문에 지금은 또 기적같이 엄청 좋은 날씨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. 오늘이라는 선물을 이렇게 또 받은 관계로 좋은 배경에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. 감사할 일이고요. 지난 5월 7일자 그 장 마감까지 있었던 주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말씀도, 그리고 추가로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. 코인 관련된 이야기 약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지난주에는 그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 왔던 미국의 굉장히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져 왔는데, 그 전주 지난주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뉴스가 가득했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든 이런 지수들에 굉장히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좀 더 투자를 기다리거나 더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더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월 미국 가계 전체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냐, 이렇게 시장이 화랑인데 몇 퍼센트냐 했더니 미국인들은 무려 자산의 41%를 주식 투자 쪽에 이제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미국에서는 최고치래요, 역사상.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는 오를 만큼 올라가 있는, 또는 민간 투자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 걱정이 좀 되잖아요. 그래서 달러스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 주가와 그리고 집값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럴 땐 좀 줄여주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된다,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도 합니다. 여기에서 투자를 멈추라고 하면 또 잘 안 멈추잖아요. 여기 재밌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, 뮤추얼 펀드보다 ETF가 세금이라든가 그 운용 보수가 훨씬 더 낮은데, 운용 보수가 낮다는 건 이해들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세금이 낮으냐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, 뮤추얼 펀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모아놓은 그 펀드, 동의해서 모아놓은, 뮤추얼해서 모아놓은 펀드 기금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펀드가 수익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고 이익금을 갖잖아요. 요 전체 요 기금 자체가 나라에 세금을 내고, 팔아서 이익 낸 것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익을 내서 세금을 일단 띈 다음에 배분이 가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는 이런 의미에서 ETF 대비 세금이 좀 더 나가요. 그게 과연 몇 퍼센트냐? 정확히 따지는 분들은 0.96%다, 그쯤 된다라고 하는데, 그냥 간단히 한 1%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는 ETF와 달리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운용 수수료를 더 떼잖아요. 평균 ETF 대비 평균 뮤추얼 펀드의 수수료는 1% 정도 더 높거든요. 그래서 운용보수 1%하고 그 다음에 절세되는 내용 1%하고 해서 한 2% 정도의 추가 차액이 발생된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본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띄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ETF 투자하시는, 우리나라에서도 ETF, 미국 ETF 바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건,
미국 부자들이 세금 2%를 더 줄이기 위해서 ETF로 더 많이 몰릴 것이다라는 예상치들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가격 방어가 좀, 그래서 그 수익이 좀 떨어지지 않는 그 가격 방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피어스원 ETF 포트폴리오잖아요. 이 피어스원에 들어가는 ETF가 바이든 대통령의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서 다른 미국 부자분들의 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, 투자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, 그렇게 해서 수익이 우리 같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쨌든 뭐 미국에서 민간이 41%의 금융자산을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집값도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조금 이제는 올라간 그 수익만큼은 조금 빼내야 되지 않을까,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, 투자에 너무 많이 자산을 노출시키는 것은 좀 이젠 위험한 상황 아닐까, 이런 우려 섞인 말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런 말 나왔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는 거 아시죠? 한두 달 정도 또 수익을 좀 누리다가 조정할 타이밍이 닥치면 그때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움직여 갈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코라는 말이 굉장히 핫하죠. 첫 번째는 작년부터 코로나라는 내용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고요. 두 번째는 이 코인이라는 말 때문에 또 역시 전 세계가 난립니다. 투자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자산이 서로 같이 움직이냐 다르게 움직이느냐,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질 때 방어하는 것들의 소재로 씁니다. 예를 들어 뭐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식이 올라갈 때는 채권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럴 때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. 이럴 때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, 이건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코로나와 코인의 correlation, CO가 들어가는 관계가 지금 경제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. 요새 뭐 제가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335 오시면 젊은 분들,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앉아서 일단 말 꺼내시는 게 코인 뭐 투자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. 진짜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시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캐시 우드가 만들었던 그 ETF ARK Invest,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ETF죠. Disruptive Innovation에서 뭔가 좀 파괴적인 혁신,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좀 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모은 ETF다. 그래서 ARK, ARK Investment의 ETF가 꽤 핫했고 작년에는 100% 넘는 수익을 낸 ARK의 ETF들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해주는 데의 핵심인 회사가 또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죠. 자동차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서 자동차도 구독이고 전자제품 같이 쓸 수 있게 하고 전기로 간다, 이런 것들이고요. 이런 일에 연결돼서 그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영상 처리 회사, 영상 처리 기술을 가진 회사나 또 엔비디아에도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이나 TSMC,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개인용 디바이스,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 연결돼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준 핵심 정보 처리 허브인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,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올리는 회사들, 그래서 애플, 구글, 뭐 삼성, TSMC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다 호황이었습니다. 거부할 수 없는 것은 3차 산업이라고 했었던 기존의 그런 대량 생산, 소비 이런 체제가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서 정보가 좀 더 세분화되고
예전과는 달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하게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구독 경제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, 이것이 4차 산업의 좀 핵심이긴 하죠. 이 4차 산업의 핵심에서 이런 구독 경제나 정보 처리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금융인데요. 돈을 쓰고 투자하고 뭐 불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이제는 증권사조차도 증권사 어플 손에서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, 또 돈을 보내고 받는 것도 은행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제는 자체 전산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산형 전산망에서 분산형 그 전산망에 참여한 보상 체계인 그 어떤 코인, 이 네트워크에 사용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예전 같으면 중앙 서버, 은행의 중앙 전산이 일을 다 하고 은행이 혼자 돈을 벌어가는 구조였다면, 지금은 은행 전산의 한 대의 그 서버 대신에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, 그 일을 대신해줄 수 있도록 컴퓨터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가는 방식,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으로 나타나서 코인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런 식이죠. 예전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졌는데,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, 하도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하겠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의 방향은 그럼 기존의 ETF 투자와 코인 투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느냐, 이런 방향을 좀 자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지금 이렇게 4차 산업 넘어가면서 많은 비즈니스나 산업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,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. 실제로 비트코인은 많은 그 미국 IB,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이라든가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이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기다 아니다 논쟁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, 그 거래하는 거래소가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 또 증시에 상장이 됐죠. 그러니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좀 넘어갔고, 이것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냐 코인 투자냐 했을 때 이 투자에 대해서 주식이냐 코인이냐 차이가 없어요. 코인 투자하든 주식 투자하든 그냥 투자인 거예요. 두 번째는 자산으로의 사용인데,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중앙 서버 대신에 같이 참여하면 그 은행 전산 역할을 우리가 컴퓨터를 빌려주고 그 일 내가 대신 할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대신한 내용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이 생기잖아요. 이 생기는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셜 뱅크 같고 소셜 그 서버 같은 게 돼서 그 서버 운영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, 그래서 이게 그 투자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으로도 잡힌다, 요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, 그렇다 보니까 배당 주식 같은 게 또 이 코인일 수 있겠다,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자산으로 사용되느냐, 방금 제가 예를 든 게 이제 은행 전산망이나 송금 같은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. 지금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적절한 게 사용되는 것이 송금이나 결제 이런 데에 그런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그럽니다. 아울러서 뭐 그 신원 확인 같은 거, 이게 내가 맞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그 정보 확인해주는 전산에도 코인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.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인인증서 같은 게 코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서 주식과 코인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화폐로서도 뭐 비트코인 화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지만은 화폐처럼도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, 뭐 코인으로 결제해서 물건을 사는 게 가능하니까 자산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. 왜냐하면 세금을 또 낼 거기 때문에. 그러면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화폐와 코인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고, 뭐 금융 전산망과 코인의 그런 경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이 코인 작업 쪽, 코인 쪽에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코인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니까 돈이 가고, 돈이 가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. 근데 이제 이게 그 핵심은 뭐냐, 하고 싶은 얘기 뭐냐, 이 지금 투자의 붐이 일어서
이 덩치가 작은 것들은 조금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 10만 원짜리에다가 누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누가 1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이 1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1000억 원짜리 누가 100만 원을 허치 산다고 하면 값이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. 코인 쪽은 아직 주류 주식 시장에서보다 훨씬 좀 작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큽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나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잡기는 되게 위험하다. 이 말씀을 조금 얹어드리고 싶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그럼 뭐 기존의 ETF들은 어떻게 가느냐? 사실 ETF들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인이나 이런 그 4차 산업에 다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인 쪽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시장의 소재로 이쪽 주가가 반영돼서 ETF 투자에 대한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잘 전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. 자, 핵심적으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산들의 대부분은 그 안정적인 자산,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, 척추같이 딱 내 자산 가치를 자산 가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곳에 많이 두시는 게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코인 쪽에 움직이는 것들은 자산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좀 적절한 양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결국은 모든 자산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잖아요. 날씨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 이렇게 좋아진 것처럼 자산 가치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. 이럴 때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면 걱정되잖아요. 멀미, 울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좀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를 보자면 2021년 5월 7일자로 173일간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도 한번 자금을 좀 더 투자했을 때 금액가 중 수익률로 봤을 때 5.21%가 낮고 연환산으로 보면 10.43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난주 대비 0.43% 빠졌지만 환율은 0.43% 빠졌지만 자산가치는 1.32% 증가한 셈이 되었습니다. 이게 금액가 중 수익률을 쓰다 보니까 날짜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저절로 수익이 좋아지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요. 어쨌든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이러한 방식의 성과를 가져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주도 투자자산 운용 보고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는데 코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. 자, 한 주간도 행복한 주간, 행복한 일들 많이 있으시면 좋겠고요. 여러분 인생이 이러저러한 투자 상황에서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시면서 인생이 확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 피어스의 이승환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